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좀 더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강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개미들의 바람대로는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실적 발표 이슈까지 있어서 증시는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뉴욕 증시는 별다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대치는 0.5%포인트 인상, 하지만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을 기점으로 다이나믹한 한 주가 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17,000달러 위로 올라선 뒤에 살짝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황소 세력이 좀 더 힘을 받아주면 18,3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곰 세력이 주도권을 가져갈 경우에는 다시 16,200달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왕 어렵게 17,000달러 뚫어낸 거라서 이대로 쭉 앞으로 나가주면 참 좋겠지만 역시나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이번에 한 번 더 찾아올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이 다양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트 시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 주간 차트 등 다양한 차트 분석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시장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약식 재판 결론만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소송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전망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한마디를 했는데 만약 리플이 패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이 미국 밖으로 본사 이전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이고 그건 결국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도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데 세부적인 의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신규 무브 투 원 코인 프로젝트 파이트 아웃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을 도와주는 피트니스 앱인데 과제를 잘 수행하면 코인으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무브 투 원 M2E 프로젝트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긴 한데 신규 프로젝트라서 장점과 단점 모두 존재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큰 보상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아주 큰 실패의 가능성, 그러니까 리워드와 리스크가 모두 공존하는 만큼 투자를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우려점을 불어넣은 1차적인 원인을 꼽자라면 단연 금리 이슈입니다. 미국 연준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최종금리 5% 이상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금리 인상 압박을 가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 흐름이 나왔었는데 금리 멘트 덕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도 더해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1년 뒤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5%를 보였는데 이건 전달의 5.2%보다도 더 떨어진 것이고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억압 심리는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시간으로 1월 12일 밤에 발표되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 6.6%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시장에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그널 주입이 이뤄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자꾸 금리 타령을 하니까 2월 FOMC 회의에서 뭔가 또 이 고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멘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5% 이상의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멘트도 있지만 CPI 상황에 따라서 2월에는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멘트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 데이터 중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2월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8.2%를 보이면서 8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만약 0.25%포인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자체만으로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으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시원하게 미끄러져 있는 상태인데, 어쩌나 저쩌나 이런 상황은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증시 안팎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17,000달러 돌파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17,2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면서 이대로 18,000달러 돌파까지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금 16,200달러까지 후퇴를 할지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져서 다시 41%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다시금 20%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장세를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하나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황소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가 17,0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하는 걸 성공시키면 그 다음으로는 18,388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 다시 저항을 맞으면 16,256달러에서 18,388달러 사이에 큰 범위에서 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곰세력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저항을 맞은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17,500달러로 더 반등하기 전에 다시 17,1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만약 16,900달러까지 더 떨어지면 여기가 롱 포지션 잡기 괜찮은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3년 올타임 하이 이후에 2015년 바닥 확인을 한 상황, 그리고 나서 거대한 포물선 랠리를 보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바로 위에 2021년 올타임 하이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과거와 완전 판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 부근이고, 그래서 남은 건 거대한 랠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2데이 차트를 분석하면서 2020년과 2023년의 프랙탈이 엄청 비슷하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오른쪽의 2020년 차트를 보면 2번에 걸친 저항과 4번에 걸친 돌파 테스트 이후에 거대 랠리가 이어졌는데, 왼쪽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이 딱 2번에 걸친 저항과 4번에 걸친 돌파 테스트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남은 건 랠리뿐이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3데이 차트와 2데이 차트 모두 이런 비슷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크든 작든 어쨌든 반등의 기운이 주입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과연 알트 시즌이 이번에 또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건 머스타씨가 제시한 알트코인 시총 일간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거대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형성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미 지금 상단 저항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등 랠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어쩌면 이렇게 알트 시즌이 크든 작든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교과서적으로 바라보자라면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총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알트 시총 주간 차트에서 하락세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이제 곧 상단 저항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거대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위쪽으로 지금보다 525%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시기적으로는 올해 7월에서 8월쯤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딱 상반기까지만 잘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들 중에서 꽤나 눈에 띄는 것은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솔라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 아래에서 솔라나를 매수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분석들도 짚어봤었는데 이게 딱 적중된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솔라나는 일주일 사이에 45% 넘게 급등하면서 FTX 사태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얻어맞으면서 폭락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년 최저치까지 가격 하락을 겪었던 솔라나가 이렇게 이번에 다시금 반등을 펼치면서 다시금 시총 랭킹 11위에 이름을 올리게 만든 것은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본크의 인기가 한몫을 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16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1차 저항선으로 지목된 $17를 돌파할 경우에 다음 목표는 $20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솔라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엄청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안도랠리 가능성을 더 높였다. 아직 데드캣 바운스인지 지속적인 회복의 시작인지 이걸 예측하긴 너무 이르지만 단기 거래자들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12월 29일 저점인 $8에서 상승했고 이후 황소들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2.75 위로 가격을 밀어 올렸다. $15 돌파 이후에는 $19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후에는 $23.4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11까지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약식 재판 브리핑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XRP 홀더들이 약식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리플이 패소한다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리플 진영에서 리플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나름의 주장을 펼쳐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부스트 비즈니스 온라인의 저자 미셸 나이팅게일이 만약 토레스 판사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을 떠날 거라고 했는데 XRP 홀더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여기에는 존 디튼, 제레미 호건, 제임스 필란 등 리플 진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이름도 함께 태그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친절한 호건 씨는 미국은 세계 경제활동의 25%를 차지한다. 그래서 대충 따져보면 XRP는 유틸리티의 25%를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꼭 숫자 그대로 25%의 활동 영역, 잠재적인 활동 영역을 잃게 된다. 이렇다라기보다 리플의 IPO 등 미국에서 벌어지면 좋을 상황들까지 포함된 다소 포괄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XRP가 증권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경우에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는 프로젝트들을 박살내는데 선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더럽고 치사한 상황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굳이 이들 프로젝트들이 미국 안에서 뭘 하려고 아둥바둥 시도를 할 것인가? 저도 사업하는 입장이지만 저 같으면 저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미국 시장 등지고 새로운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국가들로 뻐꾸기를 날리면서 이리와 하는 국가들로 향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꼭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마무리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월수금 주 3일 저녁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질문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멤버십 컨텐츠로 기획이 됐고 파일럿 기간을 마친 뒤에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모두 전원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2월부터는 아니면 1월 말부터는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시장을 배워나갈 분들의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별 차이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등급은 가급적 학생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저희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추후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멤버십 컨텐츠 공개 범위도 차등을 둘 계획이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